경제 위기, 그것도 이제 대공황급 경제 위기, 제2차 대공황이 내년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제가 줄기차게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댓글 같은 데 보면 수많은 사람이 제가 마치 망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처럼 묘사를 하거나 경제 위기가 오지 않고 단순한 침체인데 별거 아닌 일인데 지나치게 겁을 주고 있다거나 제가 말한 것이 타이밍상 좀 틀렸다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연말에 환율 1,500원 간다 했는데 미국이요. 지금 연말에 이 금리를 갖다가 0.75 올려야 될 걸 0.5로 올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용 시장이 견조해졌다. 그리고 물가 상승이 그래도 좀 낮아졌다. 요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가 침체되어서 무너질까 두려워서 실제 계속 높은 금리 인상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미국의 연준이 또 발을 빼는 거죠. 그렇지 실제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한국 내에 미국은 고사하고 한국 내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경제 위기, 오늘 아침의 기사입니다. 기업 96%가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한 연구소가 기업 390개를 대상으로 2023년 경제 상황 인식과 인력 관리 동향 조사를 했는데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다 내년에 50, 약간 심각하다 46.2%, 합쳐서 96.2%가 심각하다는데 동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변화가 없다 1%, 호전될 거다 2.8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55.1%가 매우 심각, 중소기업의 50%가 매우 심각, 중견기업의 43.8%가 매우 심각이라고 했고 복합위기 지속기간이 절반이 1, 2년 52.3%, 대다수가 97.3%가 1년 이상의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보고요. 채용을 갖다가 축소 또는 중단이 36.7%, 올해 수준이 36.4%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윤석열은 복합 글로벌 경제 위기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오늘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역의 날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누가 우리 물건을 사주겠느냐. 경제 위기 공포에 성장 기업 대응에 실탄 확보 안가님.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 그룹 내에서 대기업들이 좀 성장하는 걸 떼가지고 판다는 겁니다. 자, 또 어제 기사를 보면 IMF 때보다 더한 500억 달러 무역 적자 위기, 총파업에 더 어려워진 수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월에서 11월까지 적자액만 425.6억 달러. 그래서 12월까지 500억 달러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70조의 무역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내년에 미국, 유럽 신흥국의 경기가 위축이 되어서 경제 분절화,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의 미국, 유럽, 중국 등 3대 경제 축이 거기에 신흥국까지 경제가 위축될 거라고 한국은행이 전망을 하고 그것은 내년 세계 경제 특징 리스크 요인 보고서를 어제 내면서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미국 유로 지역 그리고 중국과 신흥국의 경기가 2023년 내년에 위축될 걸로 보이고 이는 기존 위기 발생 이후 회복 국면의 양상과 다르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위기와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신흥국이 선진국의 부진을 보완을 했고
유럽 재정 위기와 부동산 침체가 겹친 2012년에는 미국이 잠재 성장률을 웃돌며 공백을 메꿨어요. 또 그때는 중국이 또 그래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거의 절정기를 구가할 때죠. 자, 그래서 과거에 2008년부터 계속 시작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융위기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후 2, 3년간 연장된 유럽 재정 위기의 때는 이 신흥국이나 중국 등이 보완을 하고 또 유럽이 나빠질 때는 다시 미국이 회복되면서 보완을 하고 그러면서 세계가 서로 보완적 관계를 통해서 전부 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에서 회복이 좀 됐는데 이제는 동시다발로 다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긴축이 심각해서 잠재 성장률을 밑돌 걸로 추정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아예 공급 수요 부진과 금리 인상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또 중국도 지금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또 코로나 정책 등으로 타격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흥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대응 능력으로 지금 문제가 좀 다 발생을 했고 또 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오르는 영향을 받아서 신흥국도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세계가 이 자유무역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제 무역 이 블록별로 분절화가 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 회복이 지연된다. 저는 지연이 아니라 붕괴가 본격화된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를 지금 강달러로 인해서 맞고 있는 신흥국들은 금융위기, 재정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 이 이야기는 누가 했느냐? 한국은행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제 보고서에서 내년 미국, 유럽, 중국, 신흥국 동반 경기 위축이 진행되고 버팀목이 될 만한 지역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하고 내수가 동반 부진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4분기부터 수출 내수 부진에 내년에는 본격적인 침체가 시작될 거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내년에 U자형 반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L자형 장기 침체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경제 정책 목표를 물가 안정이 아니라 불황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그 보수적인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이 민간 경제기구에서 4분기 10, 11, 12월 본격적으로 침체가 진행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출도 이제 긴 침체에 진입하고 내수도 거의 향후 소비 방향성에서 내구재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도 장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경제 심리도 얼어붙어서 고금리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 증가, 기업 자금 시장 경색, 대내외 경기 침체 우려 확산으로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전부 냉각이 된 상황이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계속 매달 최한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업 경기 동향도 어렵고요. 그래서 향후 경기 위험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수출 침체, 국가적 리스크 제약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 고금리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고 그리고 이게 물가 안정 부분은 이제 신경을 좀 끄고 불황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경기 침체에 대한 지금 대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건설업 불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 경제 연구소들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한국은행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보면 해외 경제 부분에서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정대된 가운데 주요국의 통화 긴축 강화, 유럽의 에너지 위기 심화,
중국의 경제 부진으로 올 하반기에 들어서서 경제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래서 세계 교역이 둔화되고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고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교역 회복이 어려울 거고 또 세계의 지금 각국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 노력이 어려운 상태에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지금 물가가 한풀 꺾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한국은행은 내년 초까지 5% 고물가가 지속된다. 그래서 경기 지표 전부가 지금 침체 경고 상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5%를 보고 물가 상승률 꺾였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내년까지 5%대의 고물가가 지속될 거다. 자, 미국의 12월 예상금리, 인상금리 0.5%를 놓고 지금 하는 소리나 미국의 실업률을 놓고 미국이 제대로 된 일자리들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 것과 미국의 고용이 견조하다고 이 상반되는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무엇이 맞는가라고 봐야 되는데 책임질 만한 기관들이 내년에 세계 경제가 어느 한 군데도 멀쩡한 것 없이 전부 동시에 엉망이다. 제가 몇 달째 이 대공황적 경제 위기인 이유 중에 하나가 IMF나 금융위기나 그리고 세계 재정 위기 때는 이것이 전부 한쪽이 좀 어려우면 한쪽이 낫고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세계적 공조도 됐는데 그래서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전부 동시다발로 나빠진 것은 100년 내에 대공황 이후 처음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공황이고 이 침체가 기존의 기성 관변이나 또 대기업의 연구소 등이 장기 대공황이 올 거라고 말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장기 대공황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의 모든 블록이 동시에 다 나빠져 있고 이것이 조만간에 회복될 내수나 또 수출 어떤 계기를 잡기가 어렵다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심각하고 이 원인이 달러 난발에 의한 건데 그것도 지적하는 순간에 그럼 미국 정부가 공격을 받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지는 침체가 발생할 거다라고 말을 했고 로이터 통신은 1970년 이래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돈 거는 5번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이 PMI가요 49에 그쳐서 예상인 49.8보다 못 미쳤다. 그래서 이게 50 이하가 들면 제조업이 위축된다는 건데 지금 2년 6개월 만에 위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스탠다드 차티드 그룹의 제1은행을 지금 이쪽에서 소유하고 있죠. 북아시아 최고 투자 전략가 레이몬드 청은 12개월 내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75%다.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 다각화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년 말이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미국의 이 기준금리 고점은 자기는 5% 수준이다라고 지금은 4%죠.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심각하지는 않고 1년 정도 갈 거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데 그럴까요? 그래서 이 금융을 하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눈앞에 보이니까 75% 온다 했으면 이거는 거의 100%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말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이나 한국의 최고 민간 이 경제연구원에서도 지금 세계 경제가 내년에 심각하게 어느 한 군데 멀쩡한 데 없이 동시다발로 얼어붙고 있고 올 4분기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상당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면 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 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 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